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2학년 과학 내신 만점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들은 시험이 처음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과학 공부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또 과학학원을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너무나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수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 과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을 간단하게 단원별로 좀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학교 2학년 첫 번째 단원이 그러니까 1단원이죠. 화학 파트라고 합니다. 보통 과학은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으로 나눠져 있는데 중학교 2학년이 화학이에요. 화학은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개 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가 바로 원소예요. 저는 서강 전교 1등 프로젝트에서 나눠준 요점 정리 가지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원소라는 부분을 보시면은 원소가 의미하는 거, 자, 이제 크게 말씀드릴게요. 원소, 원자, 분자의 정의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원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라는 거, 이렇게, 그죠? 몇 종이 있구나. 그래서 간단하게 한 두세 번 정도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소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원소와 원자와 분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물질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옛날에 물질은 기본물 성분이 이렇다라고 학자들이 생각했던 물질관들이 있어요. 한 세 번만 외우면은 쉽게 알 수 있어요. 특히나 보일이라는 사람은 현대 원소의 개념을 제시했대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다라고, 그죠? 라부아지에는 물을 분해해서 물이 원소가 아님을 증명했대요. 자, 이런 것들 좀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물, 불, 흙, 공기가 우리 원소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옳지 않았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물을 분해했다. 라부아지에다 보일은 현대 원소의 개념을 제시했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 자, 물 분해 실험은 반드시 시험에 나올 겁니다. 이 그림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죠. 수산화 나트륨을 넣었습니다. 뭐죠? 전기분해 시킨 거거든요. 전지를 꼽았잖아요. 이걸 전기분해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수산화 나트륨을 통해서 물이 순수한 물은 전기가 흐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통하게 하는 역할이다라는 거.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는 어떤 기체들이 생기는지, 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내는지도 우리는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기체의 양은 어느 쪽이 많은지, 그리고 어떤 기체들이 생기는지, 그걸 어떻게 구별하는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암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원소의 기본 개념의 물질관, 특히나 보일과 라부아지에는 물 분해 실험을 통해서 물이 원소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자, 물 분해 실험은 실제로 전기 분해를 통해서 물을 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로 나눠진다. 그래서 각각 무슨 극에서 어떤 현상으로 이게 수소구나, 이게 산소구나라는 것들을 암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그 원소는 이러한 원소들은 어떻게 이용되는지 간단하게 한 두세 번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두 번, 세 번 읽으면 머릿속에 기억이 남죠.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건 이거구나, 이건 이거구나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은 뭘로 되어 있고 소금은 얼로 되어 있고 또 역시 두세 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불꽃 반응이라는 게 있고, 불꽃 반응은 자, 일부 금속 원소입니다. 모든 금속 원소가 아니라 일부 금속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 그래서 불꽃 반응의 기본적인 특징 두세 번 읽어주시고요. 두세 번. 그 다음에 금속 반응 색깔이 있죠. 암기. 금속 반응 색깔은 암기. 그 예를 들어서 자, 어떤 금속을 불꽃 반응을 불꽃 반응 시켜봤더니 노란색이 나왔어. 그럼 무슨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암기돼야 됩니다. 불꽃 반응 실험 보면은 일단 실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구나 정도. 그리고 쭉쭉쭉쭉 보다 보면은 이게 지금 이쪽에 있네요. 겉불꽃 속을 넣고 불꽃색을 겉불꽃이 온도가 높거든요.
그죠? 온도가 높은 곳에 둔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묽은 염산과 그 증류수를 씻는다. 그죠? 묽은 염산, 불순물 제거. 이런 것도 좀 디테일하게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선 스펙트럼은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불꽃 반응으로 구별하지 못하는 이게 왜냐면 일부 금속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일부 금속. 구별하지 못하는 것들, 금속들을 우리 금속 원소를 우리 구별할 수 있는 또 우리 원소의 구별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선으로 나타내요. 이 그림 보이시죠? 선으로. 뭐 리튬, 스트론튬, 나트륨, 칼륨 다 선이 어때요? 선의 위치, 수, 색깔, 굵기가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불꽃색이 비슷한 원소도 구별할 수 있다고 그리고 여러 개가 섞여져 있는 경우는 선 스펙트럼이 모두 나타나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이런 경우. 이런 경우 가나다가 있는데 이 X라는 놈은 가나다 중에 누굴 포함하냐 이거 쉽죠. 그죠? 요렇게 가 있죠. 여기도 가 있네. 요렇게 내리다 보니까 가 있네. 가를 포함 가선은 다 있어요. 가 포함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나를 한번 볼까요? 자, 나는 여기 지금 없어요. 요 노란색 요 두 개 없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아니에요. 다를 한번 볼까요? 다는 무슨 색깔로 할까요? 다는 핑크로. 자, 다 한번 볼게요. 다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 다. 그 가와 뭐 다를 포함한다.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아까 이제 원소라는 개념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원소는 정의를 알고 물질관을 알고 그다음에 보일과 라부아지에 그죠? 보일과 라부아지의 기본적인 특징들 좀 기억해 두면 되고 물을 분해했을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게 어떤 게 생기고 어떤 게 많고 이거 확인하는 방법이 뭔지 그냥 알아두면은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원소는 주로 어떻게 이용한다. 한 두세 번 읽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불꽃 반응색, 그죠? 일부 금속 원소는 불꽃 반응 색깔로 구별할 수 있지만 불꽃 반응색이 비슷한 경우는 선 스펙트럼을 이용한다. 그죠? 자, 그런 방법들, 그리고 선 스펙트럼 실험에서 불순물 제거하는 거, 거풀코스에 넣는 이유, 이런 것들 공부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원자와 분자가 나왔고 역시 원자와 분자도 개념은 알아둬야 됩니다.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로서 매우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자설 데모크리토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현대 돌턴까지 나와 있네요. 요거 역시 두세 번 읽기. 자, 그리고 나서 원자핵 구조 한번 보세요. 가운데 원자핵 있고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나 봐요. 그죠? 그래서 원자핵과 뭐로 이루어져 있다? 전자. 원자핵은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띈다. 뭐 이런 내용들. 그죠? 원자핵은 어떤 성질, 전자는 어떤 성질. 자,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서 암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빈 공간이고요. 근데 어떻든 이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래. 이 말은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자, 맨눈으로 볼 수 없어서 원자 모형으로 나타내고요. 자, 그 다음에 수소와 헬륨과 산소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수소는 원자핵 하나에 전자 하나 그래서 0이 되죠.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띠거든요. 헬륨은 두 개, 마이너스니까 0, 8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분자입니다. 분자는요. 자,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자, 분자가 성질이 있지 분자가 쪼개져서 원자가 되면 성질이 없어진다. 그거 꼭 기억해 두고요. 자, 그 다음에 원자가 결합해서 분자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에 따라 분자의 종류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H2O와 H2O2라는 게 있죠. 자, 비슷하잖아요. 수소, 산소, 수소, 산소. 개수만 원자의 개수만 산소의 원자 개수만 다를 뿐인데 완전 다른 물질. 얘는 산소, 얘는 뭐다? 과산화수소. 완전 다른 거죠. 그죠? 다르다라는 거 알아두고요. 이렇게 원자의 종류 수에 따라 분자 종류 달라진다. 성질 달라진다. 자, 분자가 쪼개져서 원자가 되면 성질 잃는다. 뭐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두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모형을 봐서 원자가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지 물 같은 게 보세요. 자, 요런 놈이 산소죠. 산소와 수소가 몇 개? 두 개. 그럼 산소 하나에 수소가 몇 개? 두 개.
수소 2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파악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원소 기호라고 나타나 있어요. 원소를 나타내는 기호로서 당연히 원소 기호는 외워둬야겠죠. 뭐 가끔 요거 물어보는 경우 있어요. 편천 역시 두세 번 읽어본다. 두세 번 읽기. 원소 기호는 무조건 암기. 자 여기 거만 암기해도 되고요. 학교에서 프린트로 나온 게 있으면 프린트 부분 암기. 여기 게 아니라 학교 거. 그죠? 기본적으로 암기할 필요는 없다. 근데 돌턴이다. 뭐 이런 거, 돌턴의 모습, 연금술사다. 뭐 이런 건 눈에 익히면 좋겠죠. 그 다음에 원소기호 나타내는 방법은 알파벳 첫 글자를 대문자로. 그래서 수소는 하이드로겐 H. 우리 탄소는 자 카본 그래가지고 C 이렇게 그죠? 한 글자 대문자로 나타내는데 크로뮴 그래서 염소 같은 경우 있는데 염소 같은 경우는 C를 쓰면은 겹치잖아요. 그래서 C와 중간 글자 하나를 택한다. 두 번째 글자 아니요. 중간 글자. 두 번째 글자가 아니라 중간 글자. 왜냐? 두 번째가 아닌 경우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다음 이제 분자식은요. 원소기호로 분자를 구성하는 원대의 종류 수를 나타낸 거래요. 그래서 분자식은 뭐 이런 거는 외워둬야겠죠. 자, 우리 원소의 종류와 원소 기호로 쓴다라고 나타내 있고요. 뭐 이 H2O다 그러면은 H2O라는 게 물 분자죠. 물 분자 몇 개? 2개. 그다음에 H2O 안에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H2O 한 분자 안에는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가 되어 있는데 이 H2O 안에는 수소 원자 4개, 산소 원자 2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본적인 분자식도 암기. 어렵죠. 암기해야 되는 거 되게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온입니다. 이온이 들어가는 학교는 이온의 개념을 또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원소의 개념, 원자의 개념, 분자의 개념, 이온의 개념. 그죠?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전자가 하나 빠져나가니까 플러스가 많아서 양이온. 전자를 얻으면 전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 개념들 알아둬야 된다. 암기. 그죠? 그리고 자, 양이온은 보통 뭐뭐 이온으로 표시하고 원소 이름에 음이온은 원소 이름에 뭐뭐화 이온으로 표시를 하더라 해서 학교에서 암기하라는 이온식도 암기. 여기에 있는 거 그대로 암기해도 되지만 학교에서 암기. 그죠? 자, 꼭 알아두고 요거 이제 결합하는 방법 간단하게 정리해주면 봐봐요.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결합한데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결합한데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이 생략된 거야. 합쳐져서 0 되면 결합할 수 있어요. HOH라고 적지 않고 H가 몇 개? 2개니까 H2 화살표로 나타냅니다. 보통 화살표 H2O 해서 물이 되는 거야. 어렵죠? 어떻든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둬야 되고요. 이온의 전하 확인.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 이온이 들어있다면 자, 뭐가 흐른다? 전기가 통한다. 이온은 결국 뭐다? 전기를 통하게 하는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온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이온은 어디로? 항상 우리 N극과 S극 서로 다른 극이 만나듯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생기죠. 그래서 양이온은 마이너스로, 음이온은 플러스로 끌려간다. 알아두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온이 이동하는 요 실험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황산굴이랑 과망간이지산, 칼륨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니까 반드시 우리 숙지, 암기 돼야 됩니다. 요 부분 정리하는 부분 꼭 기억하세요. 괜히 틀려서 울지 마시고 꼭 기억하십시오. 푸른색을 띠는 게 무슨 이온 때문이고 보라색을 띠는 게 무슨 이온 때문이고 푸른색을 띠는 건 무슨 국으로 이동하고 보라색을 띠는 건 무슨 국으로 이동하는지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꼭 기억하세요. 자, 앙금 생성 들어가는 부분은 이온이 이제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좀 알아야 된다. 앙금. 자, 앙금은 음이온과 양이온이 결합해서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을 앙금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외우라고 하는 앙금은 외워야 된다. 우리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원소, 자, 그 다음에 뭐 외워야 되죠? 분자, 그 다음에
당연히 그 뭐냐 이온 그죠? 그것도 외워야 되고요. 분자식도 외워야 되고 다 외워야 될 거 너무 많습니다. 자, 앙금 생성이 우리 주변에서는 어떻게 이용되는지 특히 수돗물은 염소 소독을 하거든요. 염소 소독하면 염소가 있잖아. 염화이온이 그죠? 그래서 이건 AG와 만나면 AgCl 염화이온은 흰색이 된다. 그 다음에 폐수 더러운 물이죠. 이 속에는 중금속 납이 있어요. 그래서 요오드와 요 아이오딘화 이온과 만나면은 노란색 앙금이 생긴다. 이런 것들 우리 생활 속에서 이용되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세 번 읽기.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단원은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원소, 그죠? 물의 전기분해, 그 다음에 뭐였죠? 원자, 분자 개념, 그 다음에 분자식을 우리 표현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배웠어요? 이온, 그죠? 이 원소에서 전 불꽃 반응도 배웠네요, 그죠? 불꽃 반응도 배웠죠? 이온, 그 다음에 이온의 이동, 이제 이온이 있다는 건 전기가 통한다. 이온은 양이온은 마이너스, 음이온은 플러스. 이게 이제 색깔 있는 것들을 보면 확실하게 양이온, 음이온 이동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앙금 생성까지 이렇게 일단은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꼭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단원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2단원은요, 전기 파트, 이제 물리 파트예요. 물리. 좀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물리 파트. 전기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아까 이제 원자의 구조, 그죠? 기억나죠? 원자는 가운데 원자 핵과 뭐다? 전자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리고 원자핵은 플러스를 띠고 전자는 마이너스 뜬다. 뭐 이런 내용도 아까 배웠어요. 그죠? 이거는 화학과 좀 앞에 1단원과 겹치는 부분. 원자의 특징은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왜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그리고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기를 띈다라는 거. 그럼 전기를 띠는 가장 기본적인 건 마찰 전기로 전기를 띈다.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킬 때 전기가 나타나고요. 한 곳에 흐르지 않고 한 곳에 머무는 전기를 우리는 정전기라고 한대요. 그럼 마찰 전기는 어떻게 생기냐면은 서로 마찰을 하다 보면은 전자가 전자를 잃게 되면은 플러스 전하량이 많아져서 전자가 빠져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10개 10개 똑같은데 전자 마이너스인 놈이 하나 빠져나가. 그러면 플러스는 10개지만 전자가 몇 개? 9개가 되니까 뭐가 더 많아? 플러스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띄는 거예요.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 전하,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꼭 기억하고요. 대전체라는 말도 어려워요. 두세 번 읽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그게 아니라 대전은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 전기를 띠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대전. 그 다음에 그렇게 전기를 띈 물체를 대전체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자 기본적으로 마찰을 시키면 전기가 발생하는데 두 개가 A라는 물체랑 B라는 물체가 마찰을 시켰을 때 A에서 전자가 B로 갔어. 그럼 A는 플러스가 더 많아지지. 그치? 전자가 빠져나가니까 A는 플러스 전을 띠고 B는 마이너스가 더 많아서 마이너스 이렇게 전기를 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대표적인 실생활 뭐 빛, 스웨터, 자, 그다음에 먼지털이에 먼지 붙는 거, 랩이 달라붙는 거 뭐 이런 것들 알아두면서 이 대전열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뭐 이걸 외우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자, 다시 서로 A라는 놈과 B라는 놈을 띄었을 때 얘가 플러스가 됐고 얘가 마이너스 됐다. 그럼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A에서 B로 이동했다. 그죠? A는 전자를 잘 읽고 B는 전자를 잘 얻는다. 그죠? 뭐 그런 것들도 꼭 기억해야 된다. 어떻든 이 대전열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자. 됐죠? 자, 전기력. 대전체,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써 서로 다른 전하,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고요. 마이너스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더라라는 거 꼭 기억하고. 자, 그러면서 정전기 유도라는 거 나와 있죠.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겁니다. 자,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전기를 띠지 않는 금속에 전기 띠지 않아요. 여기에 대전체 만약에 뭐
마이너스로 전기를 띠고 있는 대전체라는 그 전기 띠는 놈이잖아. 마이너스 띠고 있는 놈을 가까이 하게 되면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똑같은 양이 있다가 자 마이너스 때문에 서로 반대인 플러스가 이쪽에 막 모여. 인력 끌어당기는 힘. 이쪽 반대편은 뭐가 모여? 마이너스 모여. 청력. 이렇게 되는 현상을 정전기 유도 현상. 자, 그 안에 뭐가 이동하기 때문에 자유전자,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우리 대전체에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다른 놈. 그러니까 플러스면 가까운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는 플러스 이런 식으로 자 생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둡시다. 오케이. 자, 검정기는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대전됐냐 안 됐냐를 확인하는 놈. 그래서 대전되어 있지 않은 이 검정기의 플러스를 가까이 하면 금속 여기를 판이라고 하고 여기를 금속박이라고 하는데 금속판은 반대 전압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인력 때문에 마이너스가 뛰고 반대는 뭐 플러스가 돼서 서로 플러스 플러스니까 어때 밀어낸다. 그럼 대전되지 않은 놈을 플러스. 거꾸로 마이너스를 갖다 대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위가 그죠? 판이 여기 마이너스 역시 멀어진다. 이런 원리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꼭 읽어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됐고요. 자, 전류와 전압. 전류는 항상 전하의 흐름으로써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다.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트니까 플러스 쪽으로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거와 항상 반대다. 전류가 생기는 이유는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이다. 그거 알아두고요. 자, 전자가 우리 불규칙하게 움직이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그림,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이 조그만한 게 전자거든요. 그럼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구나. 전기가 흐르는구나. 라는 거 알아두고 단위는 암페어, 미리암페어. 자, 요거 단위의 크기도 알아. 1암페어는 1000mA다라는 거 단위 크기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류.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래. 전압이 크면 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단위 볼트 알아두고요. 요것도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꼭 기억하고요. 자,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한다. 전류 측정하는 거죠.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한다. 병렬로 연결한다. 우리 우리 전류계는 전류, 전압계는 전압을 측정하는 거다. 직렬, 병렬 꼭 알아두면서 일단 당연히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연결한다.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몇 미리암페어 연결돼 있죠? 500mA에 연결돼 있으니까 눈금 요 셋 중에 뭘 읽어야 돼? 뭘 읽어야 돼? 셋 중에 어떤 걸 읽으면 좋을까? 500mA에 해당되는 거 읽는 거야. 그 얼마? 이거 100이구나. 얼마? 100이구나. 얼마? 100이구나. 500에 해당되는 그 라인을 읽는 거니까 100이구나. 100이구나. 그래서 500일 땐 100이다. 그죠? 연결되어 있는 걸 보고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뭐 전압계도 마찬가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자, 전류, 전압, 저항과의 관계 일종의 우리는 오메 법칙이라고 하죠. 오메 법칙. 그 전에 저항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전류 배웠고 우리 뭐 배웠어? 전압 배웠지? 그다음에 이제 저항을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로서 옴이라는 단위를 쓴다. 자, 이게 왜 그래? 왜 저항이 생긴다? 전자와 충돌하기 때문에. 전자가 이동해서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알아두고 자 길이가 길고 단면적이 좁으면 전자 이동하면은 어때? 우리 요 길이가 길어지면 원자 충돌 횟수가 많아질 거고 좁으면 전자가 좁은 틈으로 가다 보니까 어때? 잘 흐르지 못하겠죠. 그래서 전기 저항이 커진다. 사실 전기 저항은 길이에 자 그래서 보통 비례 반비례로 그죠? 이렇게 배우죠. 저항은 길이에는 비례. 그러니까 저항이 길이가 2배면 저항도 몇 배? 2배. 이런 식으로 비례라는 거 그런 뜻이야. 자, 단면적에는 어떻다? 단면적에는 반비례. 이런 거. 자, 단면적이 2배면 저항은 2분의 1배. 뭐 이런 식으로 꼭 알아둘 수 있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험에 진짜 꼭 나오는 오메 법칙. 그래프, 전류와 전압은 비례.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 그래서 자, 우리 전류와 전압은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꼭 기억하면서 이 공식 꼭 V는 IR, I는 R분의 V, R은 R. I는 R분의 V 수학을 제대로 배웠다면 자, 요건 비례 관계, 요건 반비례 관계. 얘가 2배 되면 2배,
얘가 2배 되면 얘는 2분의 1배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전압이 2배가 되면서 저항이 뭐 4배가 된다 그러면은 약분해서 2분의 1배가 되는구나 전류가 이런 거 이런 관계들 알아두고 단위를 꼭 기억해 둬. 제가 수업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걸 체크하는 거예요. 저항의 연결법은 직렬 연결과 뭐가 있다? 병렬 연결이 있더라. 그죠? 병렬이 있더라. 자, 직렬일 때는 뭐가 같다? 전부 다 전류가 같다. 요 I나 I1이나 I2나 다 같아. 전류가 다 같아. 여기가 10A다 그러면 여기도 10A, 여기도 10A. 여기가 2ohm이다. 여기가 3ohm, 4ohm이다. 그러면은 V는 IR. 10A 곱하기 2니까 20V구나. V는 IR. 여기 4ohm이라고 해서 여기 40V구나. 이런 식으로 그죠?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저항의 직렬 연결, 저항의 병렬 연결은 꼭 기억하고 진짜 모른다면 선생님한테 꼭 질문해야 된다. 됐죠? 자, 뭐 직렬 사용하는 방법, 병렬 사용하는 방법, 특히나 우리 자 가정에서는 병렬로 사용한다. 가정은 이렇게 병렬로 연결한다. 그러니까 가정이 220V잖아요. 그럼 전부 다 220V가 걸리는 거야. 전류는 다 합치는 거야. 여기 1A, 2A, 3A 그러면 전류는 합치면 몇 암페어가 되는 거야? 6A가 흐르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알아두고. 자, 그다음 2단원에 이제 전류와 자기장이 있어. 자기장은 자기력, 힘, 자기력이죠. 자석의 힘,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으로서 자, 자기장의 방향은 N극이 가리키는 방향. 그래서 요 그림도 자기력선도 요거 꼭 시험에 나오더라. 그죠? 자기력선의 특징 꼭 알아두고 N극일 때 모습 청력, 같은 극일 때 NNSS 같은 극일 때 청력, 반대극일 때 인력 이런 그림도 꼭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전류에서는 크기와 특히 방향, 특히 방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르나사의 법칙 그래서 오른손의 엄지 손가락이 전류 방향으로 흐르는 방향으로 방향을 맞췄을 때 내 손가락 감싸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뭐 이런 것들 꼭 기억해두고 그림 그 방향들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자기장 속의 전류에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 그래서 일단 자기력이라고 하는데 자 오른손의 법칙 그래서 오른손을 딱 손바닥을 딱 펼쳤을 때 오른손의 엄지가 전류 그 다음에 내 손가락 방향이 자기장 힘의 방향이 자 손바닥에서 레이저가 나오듯이 하는 방향 그래서 보통 힘의 방향을 F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을 B 전류 방향 I 그래서 FBI 많이 하죠 그죠 플레밍의 왼손 법칙 그래서 여기가 F, B, I로 많이 외워요. 세 손가락 직각 만들어서 꼭 알아두고 자 우리 어느 쪽으로 힘이 작용하니 그런 것들 어느 쪽에 전류가 흐르니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니까 꼭 연습할 수 있도록 됐죠? 자 전동기어 원리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2단원 제가 설명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혹 3단원이 또 나오는 이제 학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살짝 3단원 적으세요. 지구와 달의 크기. 이제 지구과학 파트고요. 에라토스테네스가 최초로 지구의 크기를 측정을 했습니다. 자, 원리는 부채꼴의 원리. 자, 원호의 길이,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 1학년 때 배웠던, 그죠? 수학에서 배웠던 호의 길이가 길다, 그럼 중심각 크기 크다, 그죠? 그다음에 억각의 원리, 억각 알죠? 억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는 원리를 사용했고 가정 두 개도 많이 나와 시험에. 완전 구형이고 햇빛은 평행하게 들어온다. 자, 그 상태에서 요거 구하는 것들 곧잘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진짜 어렵게 나오면 나오니까 꼭 공식을 유도해 볼 수 있도록 해 봅시다. 실제 차이가 나는 이유도 간혹 어렵게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구는 완전 구형이 아니라 타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리 측정 값에 오차가 있었다. 같은 경도가 아니었다. 이런 것들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달의 크기는 삼각형의 닮은 비를 이용해서 자 구하고 원근 자 가까이 있는 물체는 크게 멀리 있는 물체는 작게 보인다라는 이 두 가지 측정 원리를 이용해서 구했다라고 해서 역시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과정을 강조했다면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꼭 어떻게 어떠한 원리로 하는지 알아두고 자
지구의 자전과 공전, 자전의 의미 꼭 기억해두고 방향도 많이 물어보고 자전으로 나타나는 현상, 그 다음에 자전 때문에 천체 일주 운동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별의 일주 운동, 하루 동안의 운동이 나타나고 일주 운동은 방향은 반대고 자전과 같은 속도인 1시간에 15도씩 자 나타난다라는 거 알아두고. 그러니까 별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돌기 때문에 자 별이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겉보기 운동이라고 겉으로 보이는 운동이라고 하고 이 하늘 우리나라에서 관측했을 때 하늘에서의 별의 자취라고 하죠. 이 모습도 굉장히 시험에 나옵니다. 꼭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공전. 공전은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1년에 한 바퀴씩 서에서 동으로 도는 운동. 자,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굉장히 시험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연주 운동 또는 별의 연주 운동 공전으로 나타나는 건데 자, 일단 방향은 태양은 서에서 동으로 별은 동에서 서고 하루에 약 1도씩 움직인다라는 것들 알아두고 계절에 따라 별자리도 변한다. 이게 뭐 때문에? 공전 때문에. 꼭 기억해 두고 자, 집중해서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됐죠? 자, 4단원 광합성이 나오는 학교들이 있어요. 자, 광합성은 일단 저 역시 개념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양분을 만드는 과정으로서 이 공식 꼭 기억해야죠.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나서 빛 에너지를 받아요. 포도당과 뭐가 산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하고 식물의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그 다음에 엽록소라는 놈이 있고 엽록소가 빛을 흡수한다. 광합성에 필요한 놈은 물, 이산화탄소, 빛 에너지다. 그래서 어디서? 물관에서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입해서 빛 에너지는 엽록체 안에 엽록소에서 흡수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실험은 굉장히 시험에 꼭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둬야 되는 자, 실험입니다. 자, 마찬가지 두세 번 읽어보고요. 됐죠? 자,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 농도, 온도. 일단 그래프 눈에 익혀야 됩니다. 꼭 기억해 두고 자, 적정 온도가 있어요. 온도는 무작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적정 온도에서 최대치 그 다음부터는 쭉 떨어지네요. 자, 이산화탄소 농도도 올라가다가 이제 더 이상 자, 증가하지 않아요. 마찬가지 빛의 세기도 어느 정도 증가하다가 그 이상은 자,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것들 꼭 알아두고 그런 실험들은 꼭 한번 우리가 언급을 해볼 필요는 있더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단원이 나오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제 1단원의 화학과 연관돼서 6단원이 나오는 학교, 이제 물질의 분류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순물질이 뭐냐, 혼합물이 뭐냐, 순물질과 혼합물의 정의와 이게 순물질이냐, 혼합물이냐, 자, 이게 순물질의 특징이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것도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꼭 한번 암기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물질의 특성이라는 게 있네요. 그죠? 물질의 특성은 자 고유한 성질이에요.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그러니까 같은 물질이면 물질의 특성이 같죠.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 밀도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죠? 같은 물질이면 양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꼭 물질의 특성들은 알아두고 순물질은 끓는 점과 어는 점이 일정하대요. 근데 혼합물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끓는 점이 이렇게 일정한 물은 순물질, 근데 소금물은 소금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혼합물,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 그래프로 이게 순물질인지 아닌지를 파악해 보는 게 또 되게 중요하죠. 자, 끓는 점이라는 건 액체가 기체가 되는 동안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그죠?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같은 물질은 끓는 점이 같다라는 거죠. 같은 물질이면 양에 상관없이요. 양에 관계없이 끓는 점이 일정하다. 그러면 양과 관계 있는 건 끓는 시간이 그죠? 좀 양이 많으면 좀 오래 걸린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런 차이점도 하나 두고 압력에 따른 끓는 점의 변화. 주위의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은 높아질 수 있다. 압력밥솥. 그죠? 내부에 압력을 가해서 끓는 점을 높여서 밥을 빨리 되게 해주는 거. 산 위에서는 밥이 설일죠. 왜냐? 압력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험에 곧잘 나옵니다. 꼭 알아두고요.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똑같아요. 왜냐?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 거꾸로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 역시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그래서 녹는 점, 어는 점은 똑같다. 그리고 이런 상태들 그래프 보고 꼭 알아둬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두세 번 읽기. 자, 이제 밀도입니다. 밀도는
자, 공식 반드시 기억. 부피분의 질량, 단위는 부피 단위 밀리리터, 그램 또는 세제곱 센티미터, 그램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다른 말로 같은 종류면 밀도가 같다. 같은 물질이면 양에 관계없이 또 밀도가 같다. 그리고 밀도가 높으면 가라앉는다. 돌. 밀도가 작은 놈은 위에 뜬다. 이 높이에 따라서 밀도를 비교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비교하는 것도 나올 수 있더라. 이렇게 밀도 구하는 것도 그래프 보고 밀도 구하는 것도 나올 수 있다. 뭐 눈곱 실린더 가끔 이렇게 보는 것도 또 우리 시험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고 실제로 같은 물질인 경우에는 고체, 액체, 기체의 순 기체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크게 변하기 때문에 밀도를 나타낼 때는 온도, 압력을 함께 표시한다라는 것도 알아두면서 실생활에 이렇게 이용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해도가 나와 있죠. 용해도는 이 개념, 용해라는 개념과 이 세 가지 개념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포하냐 불포하냐 역시 알아둬야 된다. 그 다음에 용해도 개념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 용매라는 건 뭐였죠?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이죠.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 용질이라는 건 녹는 물질이죠. 용질의 그램수. 같은 온도에서는 같은 용매에 대한 용해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 말은 같은 물질이라면 용해도는 같다. 그죠? 그런 거 알아두고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는 증가한다. 압력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뭐 그다음에 고체의 용해 곡선을 통해서 뭐 기울기가 곡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 크다. 뭐 이런 것들 한번 쭉 한 4-5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질의 속출량까지 계산할 수 있어야 되더라. 라는 거.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증가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자, 온도에 의한 거, 압력에 의한 거 꼭 2-3번 읽어보기. 자, 이제 혼합물의 분리, 끓는 점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그다음에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자, 그다음에 재결정을 이용한 우리 분리 등등등 뭐 몇 가지가 좀 있죠. 그것을 크로마토그래프를 이용한 분리. 그래서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샅샅이 읽어보면은 아마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어쩌지 하다 보니까는 막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또 약간의 설명도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떻든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은 이 과학이라는 부분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공부하는 시간을 좀 늘려서 제가 중요하다라는 것들만 기본적으로 외우면 뭐 최소한 80점 이상은 나오지 않겠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꼼꼼하게 외운 다음에 또는 이해한 다음에 실전 문제까지 풀고 오답까지 완벽하게 진행한다면은 90점 이상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반드시 제가 제시한 방법으로 또 제가 지금 체크한 내용들을 반드시 이해하고 암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